자,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이것도 공식을 잘 외우셔야 돼. 저번에 표 준 거 가지고 계속 외워. 안 외우고 못 푼다고 하면 안 돼. 자,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돼 있는데 첫째 항을 A라고 하고 공비를 R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할 때 일반항은 어떻게 쓰냐, 지우라? 네? 조심 집중 안 해. 일단 생각해.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이야. 네. 그러면 일반항 AN, n번째 항. A AR 더하기 N 마이너스. 지우야, 어떻게 공부하니? 지우라. 등비수열 일반항도 기억을 못하고 그러면 등비수열의 셋째 항을 어떻게 표시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제 한 사람씩 그때도 다 해봐서 대답하기 다 했구만. 큰일 났어. 그렇게 하면 계속 변하지 않아. 자, 그럼 등비수열 합을 S라고 하면 n번째까지 합 공식 써줄게. 한글로 외워라. 등차 수열도 한글로 외우라 그랬어. 2분의 항수 가로 열고 첫째 항 2배 항수 빼기 1 공차 이렇게 외웠지. 등비수열도 요거 가지고 쓸게. 등비수열은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여기가 헷갈려. 첫째 항이 올라가고 가로를 연 다음에 공비의 항수만큼 거듭제곱을 하고 빼기 1 이렇게 써주면 돼. 이거 분모랑 분자 보면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에 n제곱 붙어 있는 거야. 요게 합 공식이야. 외우고 대입할 수 있으면 일단 합은 구할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첫째 항이 2야. 공비는 3이야. 그때 만약에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쓴다는 거냐면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공비의 항수 빼기 1 이렇게 써서 이거 지워지고 나면 그리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지. 오케이. 이거 뭐 저기 등차수열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 만드는 과정 생략할게. 공식 외워. 물론 요거는 언제 쓰는 게 조금 유리하냐면 공비가 1보다 큰 숫자이면 요 식으로 쓰는 게 유리해. 왜냐면 공비 빼기 1 그랬을 때 양수가 나오니까. 근데 만약에 공비가 1보다 작다. 그러면 공비 빼기 1 그러면 음수가 나오니까 순서만 바꿔주는 식도 괜찮아. 공비가 1보다 작다면 1 마이너스 공비로 순서를 바꾸라고. 그럼 A는 그냥 있고 요 위에도 요 순서만 바뀌면 돼. 이렇게. R이 1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 공비가 1 아닌 경우라는 건 R이 1이 되면 분모가 0이 되니까. 그러면 생각할 수 있냐? 등비수열인데 공비가 1이래. 이거 어떤 상황이야? 공비가 1인 거야. 이거 무슨 어떻게 된 게 이거? 만약에 첫째 항이 3이야. 공비 1이야. 그럼 어떻게 수열이 써질까? 몇 개 불러봐봐. 앞에서부터. 3.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또 3. 계속 3이잖아. 그러니까 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공비가 1인 경우는 뭐 나오진 않겠지만 공비가 1인 경우라면 첫째 항이 그냥 계속 있는 거라고. 그럼 n개를 더하라니까 첫째 항이 n개 이렇게 써버리면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공식이라고 말할 것도 없고 요 식을 기억을 하셔야 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항수만 딱 나와 있으면 어차피 첫째 항하고 공차만 있으면 돼. 그리고 미리 얘기를 할게. 등차 수열은 몇 번째 항까지 더하라고 하든 상관없이 몇 번째 항이라는 게 여기에만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등비 수열의 합은 몇 번째까지 더하라고 하든 요 놈은 계속 똑같이 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SN이 R-1분의 A에 R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써지기 때문에 요 R에 요건 이제 숫자니까요. 상수. 그냥 A에
R의 N제곱 빼기 이런 모양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공비의 항수제곱 앞에 있는 숫자랑 뒤에 상수하랑 부호만 반대고 똑같은 숫자가 들어갈 수가 없죠. 이건 뒤에 유형으로 하나 나와. 자, 여기까지가 등비수열에 대한 공식으로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나눠준 표에 보면 등비수열도 등차수열처럼 일정 개수씩 합해 놓으면 그 합한 자체들이 등비수열을 이룹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은 2, 4, 8, 16, 32, 64, 128, 256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수열이 나가는데 예를 들면 3개씩 더했다고 쳐봐 이렇게. 이 3개씩 더해놓은 자체도 등비수열이 된다. 그 특징을 이용해서 푸는 분들도 있어요. 요거 더하면 14하고 요건 얼마야? 48입니다. 112가 되고요. 512까지 하면 얼마? 아, 너무 못 더하겠는데? 256, 128, 4. 아, 그냥 다 더하자. 110, 7, 8. 요렇게 써질 텐데 요 놈들도 등비수열을 이룬다. 14에다가 얼마 곱하면 110이 되죠? 8 곱하면 돼요? 그럼 112에다가 8 곱하면 896이 되는 거지. 공비가 8인 등비수열이 되는 거지. 자, 그거 이외에는 뭐 공식대로 그럼 한번 합구하는 연습할 텐데 중요한 건 이걸 보고 쓰는 게 아니라 빨리 외우라고. 다시 한번 외울게. 첫째 항 A, 공비 R 그걸 n번째까지 더해라. 그러면 공비 마이너스 1 분의 첫째 항 가로 열고 공비의 항수만큼 거듭제곱 n제곱 하고 빼기 1. 그럼 만약에 8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 그럼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공비의 8제곱 빼기 1 이런 식으로 써진다는 거고. 자, 할 수 있겠죠. 한번 합을 계산해 볼게. 1350번 한번 해볼게. 1350번 보면 첫째 항이 A랍니다. 공비가 2래요. 그리고 6번째 항까지 합을 구했더니 21 나온대. 그러면 첫째 항이 얼마였길래 그런가 찾아봐라. 자, 대입해 볼게 그대로. 6번째 항까지니까 공비 2니까요.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그 다음에 공비의 항수가 6개 빼기 1 이렇게 구합니다. 그것이 21인 거죠. 그럼 A에다가 곱하기 2의 6제곱이 얼마냐면 64 빼기 1이니까 63은 21이 되어서 A는 3분의 1 이렇게 이제 구해지게 되니까 공식만 정확히 기억한다면 일단 합을 구하는 자체는 문제가 없어야 돼. 계산은 계산대로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를 더 해볼게요. 1354번을 한번 해볼게요. 1354번 셋째 항이 1입니다. 6번째 항은 마이너스 27분의 1입니다. 이걸 가지고 10번째 항까지 합을 써봐라. 그럼 10번째 항까지 합을 쓰려면 뭘 알아야 돼? 첫째 항이랑 공비를 찾으란 얘기지. 그거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배웠어. 이거지. 첫째 항을 내가 A라고 하고 공비를 R이라고 한다면 셋째 항은 어떻게 표시해? A, R 제곱 이렇게 표시하죠. 그 다음에 6번째 항은 그럼 뭐라고 표시해? A, R 5제곱 이렇게 표시하지. 큰 걸 위에 쓰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나눗셈을 한다 이렇게 각각. 그럼 이쪽 A 지워지고 5개가 있었는데 2개 약분해버렸습니다. 3개 남았지. 그러니까 R에 3제곱이 남는 거고 여긴 1분의니까 그냥 이렇게 돼요. 야, 그러면 3제곱해서 마이너스 27분의 1 나온다면 뭘 3번 곱한 게요? 9원 마이너스 2, 그죠? 3분의 1을 3번 곱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R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제곱이니까 9분의 1. 그러니까 9분의 1. A가 1이 되는 거니까 A는 얼마가 되고요? 9가 되는 거죠. 그럼 A하고 R 찾았으니까 이제 걱정할 거 없어. 쓰기만 하면 돼.
자, 그러면 여기다 쓸게. 이거 첫째 항이 F야.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10번째 항까지 합은 요게 공비가 1보다 좀 작네요. 그러면 공비 마이너스 1보다는 부호 계산상 이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써보면 1 마이너스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첫째 항 9 쓰고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수 제곱만큼 써주는 거지. 이거 계산만 하면 되죠. 이거 플러스가 되니까 3분의 4. 그럼 여기 먼저 계산하면 3분의 4 분의 9, 9를 1분의 9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4분의 27 이렇게 되죠. 4분의 27 4분의 27 이렇게 쓰고 1 마이너스 3분의 1을 열제곱한 거나 3분의 1을 열제곱한 거나 똑같지. 그러니까 여기를 3분의 1의 열제곱으로 표시하면 돼. 이거 계산 못하는 거니까 열제곱 놔두면 돼. 자, 그래서 요 답을 찾아주면 됩니다. 4번. 네, 보이나요? 그래서 일단 첫째 항과 공 B만 안다면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하는 건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라. 자, 이제 여기 합구하는 그냥 방법이야. 익숙해지면 돼 그냥. 자, 그러면 하나 더 연습할게요. 1358번. 그냥 똑같은 문제인데 유형을 조금 모양을 좀 바꿔주면서 계산하라는 거야. 자, 1358번 첫째 항이 1인 등비수열임이라고 돼 있어. 공비 R은 잘 몰라. 그냥 R이라고만 생각할게. 이때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S3분의 S6 S3분의 S6 요만큼이 126이 된다. 그러면 S4를 구하시오 그랬는데 그럼 빨리 첫째 항 있으니까 요거 이용해서 공비 R 구하라고. 그럼 첫째 항하고 공비 R면 얘도 구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S3을 공식으로 한번 불러볼래요?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은 1이니까 됐고 공비의 항수제곱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고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은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은 1이니까 됐고 공비의 항수제곱 빼기 1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사실 약분되거든 이렇게. 그럼 R의 세제곱 빼기 1분의 R의 여섯제곱 빼기 1인데 요거 인수분해 된다. R의 세제곱 빼기 1하고 R의 세제곱 더하기 1하고 그러면 R의 세제곱 더하기 1 요거 약분 하나 되고요. 요게 126 이렇게 됩니다. 그럼 R의 세제곱이가 125가 되죠. 그럼 세제곱해서 125 되는 수는 5인 거지. 그럼 첫째 항 1이고 R이 5인 거 이제 구했으니까 별 문제가 없어. S4 구할 거면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은 1, 공비의 항수가 4개니까 4제곱 빼기 1 이렇게 되죠. 그럼 4분의 5의 4제곱은 얼마나 보였어? 720. 5의 4제곱. 아 진짜 안 나네. 725가 아닌데. 아, 625. 네, 그래. 그냥 쓸게. 이래서 못 쓰겠다 그러면 뭐 알아서 하시고. 자, 그러면 4, 1은 4, 20이니까 4, 5, 20, 4, 6, 24, 156인가요? 네. 자, 그래서 실제로 첫째 항과 공비만 어떻게든 찾으면 되는 문제들이 이렇게 많아. 이번 시험에도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등차나 등비에 대해서 구하는 문제는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응용 문제들이 이어지니까 응용 문제라고 해서 뭐 특별한 내용을 더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361번 자신 있는 사람은 같이 한번 같은 속도로 선생님이랑 풀어봐. 1361번 첫째 항은 3분의 1 그 다음에 공비가 2 다 가르쳐줬네. 다 가르쳐줬어요. 이때 SN이 처음으로 1000보다 크게 되는 거. 도대체
그러면 몇 번째 항까지 더하면 1000보다 커지겠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일단 SN을 쓸까요? 공비 마이너스 1 첫째야. 분의 첫째 항은 3분의 1 그 다음에 공비의 항수 제곱 빼기 1 이렇게 돼서 요게 1000보다 크다 이걸 찾는 거야. 그럼 2 마이너스 1 문제 없는 거니까 요거만 남을 텐데 요 계산하기 좋게 하고 양변에 3을 곱할게요. 3을 곱하면 2의 거듭제곱 빼기 1 하고 3을 곱했으니까 36,000. 그럼 2의 n제곱이가 3001보다 커지는 거. 그럼 기본적으로 2는 몇 제곱까지 외우라고 했어? 10제곱. 2의 10제곱이 얼마야? 1024. 그럼 이제 두 배씩 해나갈게요. 2의 11제곱이 2048. 2의 12제곱이 4096. 그럼 3001보다 처음으로 커지는 건 12제곱일 때죠. 그러니까 n이 12. 그 12번째 항까지 더한 것부터는 1000이 넘어가는 거죠.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에 하나를 더 해볼까요? 1362번. 너무 많이 풀어준 것 같은데 자꾸 보고 대답을 하려고 자꾸 해. 안 쓰고 있어도 대답을 하려고 그러가지고. 자, 등비 수열이라고 했고 둘째 항이 4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이 30이에요. 아니 너무 뻔하네. 2의 제곱이 4고 2의 다섯 제곱 32. 뻔하네. 근데 그냥 모른다고 쳐. 이렇게 됐을 때 처음으로 합이 240보다 커지는 게 몇 번째인지 한번 찾으래. 똑같아. 자, A2는 AR, A5는 AR의 4제곱. 나눗셈 한다. 지워지고 하나 지워지면 3개 남고 이렇게 되죠. 그럼 R이 얼마가 되고요? 2가 되고요. 그럼 R이 2가 되면 A도 2가 되겠지. 첫째 항과 공비 구했어. 그러면 n번째 항까지 합을 써볼게.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에 공비의 항수 제곱 빼기 1 요게 240보다 크답니다. 이 빼기 1은 없는 거니까 지우고요. 2로 나눠버려. 그러면 2의 n제곱 빼기 1 2로 나누니까 120. 그럼 2의 n제곱이 121보다 커지는 거. 그럼 2의 6제곱이 얼마예요? 64. 2의 7제곱은 얼마예요? 128. 그럼 121보다 커지는 거는 최초로 7번째 항부터까지 더한 거부터는 이제 커지는 거죠. 240보다. 지금 사실 보면 요 정도 계산하는데 한 1분 안 걸릴 거야, 얘네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뭐 충분히 만약에 신현이 쉽게 난다 그랬으면 합이든 뭐든 등차 등비 같은 거 공식 사용해서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딴 학교보다 한 개 이상 더 섞여 있을 거야. 맞출 수 있도록. 해. 신현에 한 명이 주말반으로 들어온다고 하던데 이번 주가. 혹시 너 아나? 이름? 홍세연? 세요? 아, 네. 알아요? 네. 니네 반이요? 아니요. 아니야? 중국어 같이요. 아 중국어 반이야? 네. 좀 셔키가 나온다고 해서 중앙은요? 뜬금없이. 중화는 없어요? 문제 자, 유형 10번 할게. 유형 10번에 대한 별표. 이 별표를 한 거는 이제 출제됐을 때 자주 출제되기도 하지만 내가 원칙적으로 풀어주고 우리 등차 수열 합할 때 이거 기억나는 사람 있냐? 10번째 항까지 합이 120이고 20번째 항까지 합이 440이면 30번째 항까지 합은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원래대로 하면 합공식 써가지고 첫째 항과 공차 구한 다음에 써야 되는데 주관식 같으면 근데 이거 등차 수열 합의 특징 이용해서 그림으로 풀어줬던 거 기억하니? 여기 10번째, 여기 20번째, 여기 30번째 써놓으면 10번째 항까지는 120 20번째 항까지가 440 그럼 여기 얼마가 되는 거고? 320. 320 근데 요 합들도 등차 수열이다 네. 라고 얘기해서 21번째부터 30번째까지 합은 그럼 얼마겠어? 이게 공차가 얼마야? 200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공차 200이니까 21번째부터 30번째까지는
520. 그러니까 처음부터 30번째 항까지 합은 얘랑 더하면 되니까 965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 공부했었지. 등비수열도 똑같다. 대신 여기가 등비수열 형태니까 여기 얼마 곱해서 나왔는지 보고 똑같이 얼마 곱해서 쓰면 돼요. 오케이? 그럼 한 문제를 이 공식 사용해서 정석으로 서술형 풀이처럼 써주고 합의 특징을 이용해서 그림으로도 풀어볼 테니까 확인. 근데 요즘엔 선생님들이 얇아서 이렇게 개수 안 맞춰줍니다. 그럼 할 수 없이 첫 번째 서술형 방법대로 쓰셔야 돼. 그러니까 뭐 네 번째 항까지 합은 얼마고 일곱 번째 항까지 합은 얼마다. 12번째 항까지 합은 얼마야. 이렇게 그냥 바꿔서 내는 거지. 이렇게 개수를 일정하게 주면 애들이 이걸로 푸니까. 그럼 교육 목표랑 다르게 야매는 아니고 특징으로만 푸니까 이걸 잘 기억 못할까 봐. 그럼 한번 해볼게요. 뭘로 한번 해볼까? 일단 그냥 공식이라고 하는 내용 이거를 이용해서 정석으로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1368도 있냐? 그거네 그거 1369번으로 먼저 해볼까요? 1369번을 잠깐만. 이게 개수가 딱 맞게 나와서 두 개를 비교해서 쓰기가 편하니까. 1369 첫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합이 2다. 그 다음에 첫 번째 항부터 여덟 번째 항까지 합은 8이다. 그러면 12번째 항까지 합은 얼마야? 4, 8, 12 일정하죠? 자 일단 요거 알아둬. 서술형 풀이.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첫째 항을 A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비를 R이라고 생각한 채로 쓸게. 네 번째 항까지 합 불러볼래? 얘네들이 한번 불러주는 대로 써가면서 할게. 이제 외워야 되니까. 네 번째 항까지 합은 공비 마이너스 1분의 A 첫째 항 가로하고 공비 4 4 마이너스 1 이렇게 쓴 거죠? 요게 2. 그럼 여덟 번째 항까지 합도 한번 다시 보여보자. R-1 R 마이너스 1 A 그 가로 R의 8제곱 빼기 1 요것이 8. 요것도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이 그냥 나눗셈을 하세요. 이렇게. 그럼 요거 지워져. A를 지워줘요. A도 지워져. 요거 잘 보면 R의 8제곱 빼기 1이 4제곱 빼기 1하고 4제곱 더하기 1로 인수분해되는 요 계산을 많이 하게 될 거야. 세제곱 관계로도 할 수 있어. 그것도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요거랑 요게 하나 지워지면 R의 4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는 4. 그럼 R의 4제곱이 얼마야? 3. 이때 R의 4제곱이 3이니까 R은 4제곱근 3 이렇게 쓰고 싶지만 쓸 필요 없어. 그냥 R의 4제곱 자체를 이용해서 쓰시기 바래. 자 여기서 이제 문제. 그 다음에 그러면 뭘 구해야 돼 우리가? A 구해야 되지 원래는. 집중해. A를 구해야 되는데 A를 구하지 않아. 방학된 거 기억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 A를 구하는 게 아니야. 아까 했던 그 말을 참고해. 등비수열은 몇 번째 항까지 더하더라도 얘는 똑같이 나온다고 계속. 100번째 항을 더하든 100번째까지 더하든 200번째까지 더하든 요게 똑같기 때문에 구할 때도 요거 구해놓은 다음에 통째로 이만큼이 얼마인지만 구하시면 돼. 통째로 요만큼이 얼마인지만 구하면 돼. 어떻게 구하는 건지 보여줄게. 요식을 참고할게요. 아까 말했지만 요거 통째로 R-1분의 A하고 R의 4제곱 빼기 1 이렇게 써있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R의 4제곱은 알아. 여기 3이거든. 그러면 R의 4제곱 3이니까 2가 되죠. 그럼 약분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통째로 요만큼이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된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렇게 요걸 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 알기 때문에 요거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것만 무조건 구하면 돼요. 그럼 이제 12번째 항까지 합을 공식으로 써보면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똑같이 써주죠. R의 12제곱 빼기 1인데 아까 이건 구해놨거든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이게 1인 거지. 그러니까 R에 12제곱 빼기 1인데 아까 R의 4제곱을 구해놨기 때문에 12제곱을 R의 4제곱의 3제곱만 쓸 줄 알면 4제곱 자체가 3이니까 3의 세제곱 27 빼기 1 이렇게 답을 구하는 거야. 다시 R의 몇 제곱 구한 거야? R 구하려고 하지 마라. 두 번째 A를 구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냥 통째로 R-1분의 A 이만큼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게 핵심이야. 그래서 이제 26이 되는 게 정답이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서술형 이렇게 쓰면 감점될 데 없어. 그러면 아까 했던 합의 특징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서 나타내 볼게. 4개, 8개, 12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자, 문제. 네 번째 항까지 합이 2야. 여기가. 그 다음에 8번째 항까지가 8이야. 그러면 5번째부터 8번째는 얼마야? 6이 되는 거지. 그 얼마를 곱해서 나온 거야? 3. 그렇다면 9번째부터 12번째는 여기다 3을 곱한 18 이렇게 되어서 처음부터 12번째까지 더하면 여기 8하고 18하고 더해서 26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부분합이 주어진 문제는 근데 이 합의 특징을 알면 훨씬 유리한 게 있습니다. 이걸로 풀면 되게 한 번 계산을 더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계산식이 점점 많아지는데 이걸 알면 조금 풀기에 편한 문제들이 있어. 그게 예를 들면 1371번 같은 거예요. 1371번은 요 내용을 안다면 10초예요. 10초 딱. 한번 해볼게. 1371. 지금 힌트가 A1부터 A10까지 더해져 있어. 그게 얼마냐면 8. 그 다음에 11번째부터 20번째까지 더한 게 있어. 그거 24. 그리고 묻고 있는 놈은 그러면 21번째부터 30번째까지 더하면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거든. 그러면 만약에 이 공식대로 푸는 사람이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공식대로 푸는 사람은 얘가 S10이죠. 그래서 S10 계산해서 8 공식 쓰고 11번째부터 20번째는 20번째 항까지 합해서 10번째 항까지 합을 뺀 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S20 빼기 S10이 8이니까 요게 24. 그래서 S20은 32 이렇게 놓고 푸는 거야. 그럼 이거 두 개 풀어서 A하고 R 몇 제곱하고 R의 10제곱을 구하겠네. R의 10제곱하고 나머지를 구하면 되죠. 그런 다음에 다시 얘를 구하려면 30번째 항까지 합해서 20번째 항까지 합을 또 빼주는 계산을 해야 된다. 얼마나 귀찮아. 자, 그런데 합의 특징을 아는 사람들은 어차피 개수가 10개씩 일정하니까 10개, 20개, 30개라고 표시해놓고 여기까지 합이 8이라고 알려준 거야. 그러면 여기 11부터 20까지 합은 여기를 말해주는 거죠. 11부터 20까지가 24야. 그래놓고 21번째부터 30번까지 여기가 얼마인지 물어본 거니까 이거 얼마 곱해야 나와? 3. 그럼 여기 24에다 3을 곱하면 그래서 답은 72 이렇게 쓰면 끝나는 문제죠. 그래서 부분합에 대한 문제는 특징도 일단 외워두시고 합으로 연립식으로 푸는 방법도 나눗셈을 이용해서 꼭 기억해둬야 돼요. 됐어요? 자, 유형 11은 풀 건 아닌데 왜요? 이거 시험 문제 났었으니까. 재작년 시험지 해석요구 시험지를 분석하는데 이게 그대로 났더라고. 자, 외울 거 써줄게. 칠판 봐. 외울 거야? 무풍만 꽂으면 안 돼요? 응? 무풍을 꺼달라고? 네. 너무 안 시원해져가지고. 안 시원해지다고? 네. 아 진짜? 일부러 좀 세게 틀었는데 무풍 때문에 그런가 바람이 잘 안 나와요. 아 그래? 어차피 여기 아무도 안 해. 아 그렇지. VIP 성은 또 빼줬네. 어차피 여기 나중에 기다린 간에 얼어가지고.
그렇지. 똘추들 2명 보내면 돼요. 자, 할게. 요거 기억하라고 하는 게 유형 11 공식 기억하라고. 이거 계산량이 꽤 많기 때문에 공식을 외워 쓰는 게 좋아요. 자, 어떤 내용인지 얘기할게.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이 있어. 이 등비 수열의 합을 SN이라고 할게요. 거기에 상대적으로 첫째 항이 A분의 1, 공비가 R분의 1, 다른 말로 하면 역수들. 그러니까 이 수열은 A, AR, AR 제곱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고 얘는 A분의 1, AR분의 1, AR 제곱분의 1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야. 이러한 등비 수열의 합을 TN이라고 하면, 그럼 원래대로 하면 얘는 이것대로 SN 계산하고 이것대로 TN 계산한 다음에 관계식을 쓰는 건데 복잡하다고 계산이 막 분수 계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요 둘이 어떤 관계인지를 공식으로 외우시면 돼. 공식은 이겁니다. 그 책에 있어요. 역수들에 해당되는 놈, 등비수열의 역수들의 합 T에는 이 수열의 첫째 항과 n번째 항, 첫째 항과 n번째 항을 곱한 거분의 1에다가 요 수열의 합을 곱한 것과 같다. 이게 그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났냐? 문제가 실제로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 있다. 그때 S20이 15다. 그러면 첫째 항이 A분의 1이고 공비가 첫째 항이 공비가 R분의 1인 이 수열의 합인 T20이 4분의 1이다. 그러면 A1 곱하기 A20이 얼마니?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이걸 식으로 쓰려면 이만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공식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쓰는 거냐? T24분의 1이라는 놈은 요게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이야. 그럼 첫째 항이 20번째까지니까 첫째 항이 A1이고 마지막 번째 항이 A20이 되겠지. 그러니까 A1 곱하기 A20 분의 1 곱하기 원래 수열의 합 15 이렇게 됩니다. 이해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쓸까? 요거 양변에 곱할까요? 양변에 곱하게 되면 4 곱하기 A1, A20은 15가 되니까 A1 곱하기 A20은 4분의 15라고 바로 쓰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예요. 돼요? 잠깐만. 곱하면 4분의 1이었다. 미안해. 그러면 A1 곱하기 A20은 4를 곱해야 되죠. 60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 문제를 실제 거기 보면 니네 거기 책에 박스 봐봐. 유형 11의 박스 보면 이 결과를 내는 중간 과정이 있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더럽죠? 외우라고. 요 관계만 정확히 외우. 역수들의 합은 첫째 항과 마지막 항 분의 1에다가 원래 수열의 합.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전형적인 문제로 되어 있는 걸 하나만 더 풀어볼게. 그냥 하나만 보여주면 1374번을 푼다고 해봐. 그럼 그거 계산식으로 쓰려면 10줄 이상 쓸 거야. 근데 그걸 공식을 기억한 채로 쓰길 바란다고 했고 1374번은 뭐냐면 등비수열에서 5번째 항까지의 합이 2분의 31. 그죠? 그 다음에
첫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의 곱이 32가 된다. 그러면 얘를 구해봐라. 이게 역수들의 합이죠. 이게 T란 말이야, T. 윤서 T야? 맞아? T 맞아? T. 지율이 T? 혜윤이는 보일 것 같아요. F? T야 너도? 오, 그럼 얘는 S? 네? 잘 몰라? 자, 그렇습니다. 자, 다시 원래 기본 수열의 합이 이만큼, 첫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의 합 곱이 32. 그럼 역수들의 합은 이렇게 물은 거예요. 얘가 액수들의 합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 역수들의 합은 이거 곱한 거 분의 1에다가 원래 수열의 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답이 없. 답이 없어. 나 잘못 썼어 문제? 곱이 32 2분의 31 뭘 잘못 썼지? 첫째 항부터 5항까지의 합이 2분의 31. 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 5항까지의 곱이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그러면 A1, A2, A3, A4, A5 요 곱이 32. 자, 그러네. 앱을 여기 쓰면 안 되네. 미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잘 봐봐. 이렇게 있어. 이게 등차 수열이라고 해봐. 중요한 거야. 수열 볼 때. 중요한 건데 자. 엄마! 지율아! 거기 이렇게. 내가 지율이를 5초 안에 들어준다고 그랬지. 빠르지? 자겠다는 의지. 자, 이게 등차 수열이면 어떤 특징인지 봐. 얘랑 얘를 더한 거랑 얘랑 얘를 더한 게 같다고. 이건 하나 늘어났고 이건 줄어들었으니까. 그게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얘 몇 배랑 똑같다? 2배. 그게 등차 중앙. 그럼 다시 등비수열이라면 얘랑 곱한 거하고 얘랑 곱한 거하고 같은 값이야. 그러면 이 값의 제곱이랑 같겠죠. 이해되니? 돼, 안 돼? 돼? 그러니까 1항부터 5항까지 곱이 30이라고 했을 때 내가 필요한 건 A1과 A5만 곱이 필요한데요. 요거랑 곱이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A1 곱하기 A5랑 똑같고 그 곱한 값은 A3의 제곱과 똑같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 하나에 이거 두 개 곱한 게 얘 두 개가 되는 거고 이거 곱한 게 얘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3의 5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32가 되므로 중간에 있는 항의 값이 2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러면 얘랑 곱한 게 제곱이니까 4가 되는 거고 얘랑 곱한 것도 제곱이니까 4가 되어서 요 힌트로부터 A1과 A5를 곱한 게 4가 됩니다 라고 힌트를 얻는 게 마지막 과정. 자, 그래서 요 놈은 결국은 A1 곱하기 A5 4분의 1에다가 원래 수열의 합 2분의 31 이렇게 되어서 8분의 31로 답을 쓰게. 자, 이거는 외워두면 좋은 문제. 어디야? 해석요거에서는 뭐랑 똑같이 문제를 냈냐면
1376번과 이 문제를 베껴서 냈어요. 그냥. 그래서 1376번을 한 번만 더 외우는 겸 써볼게. 글씨도 거의 안 바뀌고 그냥 냈습니다. 자, 첫째 항이 양수이고요. 공비는 1보다 큰 등비수열이 있는데 A3과 A5를 곱했더니 A1과 같습니다. 라고 써주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분의 1 역수들의 합. 이게 TN을 말하는 거예요. 역수들의 합. 역수들의 합 TN 하고 K는 1부터 N까지 원래 수열의 합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뭘 말하는 거라고? TN에 해당되는 거야. 여기가 SN에 해당되는 거야. 그럼 얘가 TN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SN이라고 썼는데 지금 같다고 써 있다고. 근데 TN하고 SN은 이런 관계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앞에 원래 뭐가 있는 거야? A1 곱하기 AN 분의 1 이렇게 써 있는 거란 말이야.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얘가 얼마인 거야? 1인 거지 그냥. 곱하나 마나이니까. 그래서 A1 AN 분의 1이 1이 되는데 그거는 그냥 A1과 AN을 곱한 게 5예요. 이렇게 알려준 거야. 그러면 이제 그거를 찾아서 써야 되는데 이렇게 알려줬다고. A1, A2, A3, A4, A5가 있다고 쳐봐. 그럼 A6, 뭐 A7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그러면 A3과 A5를 곱했대. 근데 이거랑 이거 곱한 것도 같을 거고 이거랑 이거 곱한 것도 같을 테고 근데 그 곱한 값은 A4의 제곱과 같은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A3 곱하기 A5는 A4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게 A1과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러면 사실은 A3은 AR의 제곱인 거고 A5는 AR의 4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그냥 A가 되는 꼴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A제곱에 R 6제곱이 A 이렇게 되니까 이거 약분이 되면 A는 R의 6제곱 분의 1 이렇게 되나요? 여기서 알고 싶은 게 최종적으로 뭐야? 이게 되는 자연수 n의 값은 그러면 찾아야지. A1과 AN이랑 곱해서 5가 나오는 걸 만족해야 돼. A1과 AN을 곱해서 5가 나오는 게 만족돼야 돼. 그러면 바꿀게요. A3 요걸 곱해서 5가 나온다는 거야. 요걸 곱해서 5가 나온다는 거야.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돼? 잠깐만. 5는 어디서 나왔어? 잠깐만. 안 나와 있는데. A3과 A5를 곱한 값 하고 A2와 A6을 곱한 값. 그 다음에 A1과 A7을 곱한 값. 이게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A3과 A5를 곱한 거는 A1과 A7을 곱한 거지? 맞아? 이게 같아야 되죠. 그러면 A3과 A5를 곱한 게 A1과 A7을 곱한 거랑 같다면 얘가 A1과 같으려면 A7이 얼마인 걸 찾으면 되는 거야? A7이 1인 걸 찾아야지. 맞아요? 근데 좀 이상하다 값이? 나 잘못 쓴 거 있어? 첫째 항이랑 이거 두 개를 곱한 거랑 같대. 그럼 A4의 제곱이랑 A1이랑 같은 걸 찾아야 되잖아. 그럼 A1과 AN을 곱해서 5가 나오는 관계를 찾으려면 이걸 어떻게 찾아? 이거 좀 꼬였는데. A1과 AN을 곱해서 5가 돼. 근데 A3과 A5를 곱하면
A 1이 된대. 공비는 또 1보다 커. R은 1보다 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돼야 돼. (3과 5를) 곱했어. 그럼 2와 6을 곱하면 1과 7을 곱하면 그러면 n이 얼마냐 이렇게 묻은 거지. 이거 곱해서 1 나와야 된대. 이거 잘못했다. 5가 아니라 이건 1이죠. A1과 뭐를 곱해서 1 나와야 돼. 개수가 왜 이렇게 안 맞지? N이랑 7이랑 지금 그 만족하는 자연수의 내 값을 찾아야 되잖아. 몇 개를 더했어. 역수. 몇 개를 더했어. 이만큼. 근데 TN과 SN 사이는 이런 관계가 있대.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랑 같으려면 얘가 1이 돼야 돼. 그러니까 A1 곱하기 AN 분의 1 했을 때 1이 돼야 돼. 따라서 A1과 AN을 곱하면 1이 되는 그런 N이 얼마야? 이렇게 찾으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그걸 찾을 수 있게 힌트를 준 게 이렇게 힌트를 줬어요. A3하고 A5를 곱했더니 A1이 된대요. 그럼 A3과 A5를 곱하면 A4의 제곱이 되잖아. 그러면 A, AR, AR 제곱, AR 세제곱, AR B제곱 요거는 A의 A, R의 N-1제곱 그럼 1 된대. 그럼 A3하고 A5랑 곱했더니 얘랑 똑같아. 얘랑 곱은 얘랑 곱이랑 똑같을 거야. 얘랑 곱도 같을 거야. 그럼 A1과 A7의 곱셈. 공비는 1보다 커. 점점 커질 거 아니야. 이게 1 나와야 돼. 그러면 R의 N-1 제곱이 A 제곱분의 1과 같아야 돼. 그러면 A 제곱의 R의 6제곱이 이거랑 같아. 그럼 A 하나가 지워지면 A는 여기 그걸 수 있겠네. 자, 다시요. 요게 AN이 A하고 AR의 N-1제곱 맞아. 그게 1 나와야 돼. 1 나와야 돼. 그런데 A3 곱하기 A5라는 건 A3 곱하기 A5라는 건 A1 곱하기 A7과 같아. 그러니까 A1하고 이게 같아야 돼. 어쨌든 그럼 A1은 A고 A3, A5는 A 제곱에 R의 6제곱이 되니까 이걸 약분시키면 1은 A, R의 6제곱인 거죠. 그러면 A는 R의 6제곱분의 1인 거지. 따라서 여기가 A제곱이니까요. A제곱의 R의 N-1제곱은
그럼 A를 제곱하면 어떻게 돼? R의 12제곱분의 1이죠. R의 12제곱분의 1이고 R의 n-1제곱. 얘가 1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n-1이 12하겠죠? 그래서 n은 13 이렇게 구해지는 게 이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어렵긴 한데 일단 요 관계를 꼭 기억을 한번 해봐. 그러면 실제 문제에서 맨날 한 12주씩 식을 쓰고 정리하는 건 힘들 거야. 시험 시간에.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등비수열에 해당되는 거에 도형 문제가 남았는데 도형 문제 중에 하나만 해줄 텐데 1377번 별표 2개 쳐. 일단 여기는 캡처를 하나 해놓을게요. 공식이니까. 자, 이제 도형 응용 쪽 문제를 하나 해줄게. 자, 1377은 특히 교과서에 있는 종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과서 종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봐주세요. 추운 데가 산더라고. 애들이 그랬어. 자, 여기 보세요. 1377 이렇게 그 삼각형이 하나 있어. 직각. 근데 여기가 2고 여기가 4래. 문제 잘 봐. 어렵진 않은데 풀어본 사람은 금방 하고 안 풀어본 사람 어렵다. 이때 여기를 갖다가 내접하는 정사각형을 그린 거야. 무슨 사각형을 그렸다고? 정사각형. 그러니까 여기 요렇게 정사각형이 하나 그려진 거야. 그리고 남은 부분에다가 또 정사각형이 되게 그린 거야. 또 남은 부분에 정사각형이 되게 그린,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려나갔다. 자, 문제. 이때 요 길이가 A1, 요 길이가 A2 이렇게 A3 썼을 때 그럼 A8이 얼마일까? 8번째 사각형의 한 변 길이가 얼마입니까? 일단 요 길이가 자체가 등비수열이 된다는 걸 잊지 마라. 그러면 요 첫 번째 길이 구하는 방법 소개할게. 닮음 있지 마. 닮음. 무슨 얘기냐면 요 큰 거 생각해봐. 그때 세로 길이랑 가로 길이 비율이 몇 대 몇이야? 요 길이랑 요 길이 비율 1대 2지? 1대 2.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도 요 길이하고 요 길이 비율은 1대 2다. 맞아? 닮았으니까. 그러면 요 삼각형을 쳐다봐도 1대 2인 거야? 네. 맞아? 그걸 이용해서 쓴다고. 자, 그럼 봐봐. 이제 어떻게 구하는 건지. A1 구하는 방법 보세요. 정사각형이니까 여기 A1이라면 여기 얼마야? 여기 얼마야? 여기는 A1이지? 그럼 여기가 얼마야? 2-A1이지? 근데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몇 대 몇이야? 1대 2란 말이야. 그걸로 구하는 거라고. 2-A1하고 A1하고가 1대 2라고. 그러면 요래 계산하면 A1은 2 곱하기 2니까 4 빼기 2A1. 여기 넘어가면 3A1은 4가 되니까 A1은 3분의 4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공비를 알아야 8번째 걸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두 번째 거. 근데 두 번째 거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 어차피 닮음이라는 건 길이 비율이라고. 그럼 어떻게 하는 건지 봐봐. 원래 제일 큰 거, 요 길이가 얼마였어? 그치? 그러면 요 두 번째 거 구할 땐 요 삼각형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첫 번째 사각형의 길이가 2였는, 삼각형이 2였는데 요 삼각형에서 요 길이는 얼마였냐면 3분의 4란 말이야. 그럼 2가 3분의 4가 됐으니까 줄어들었지? 그 비율이 공비라고. 닮은 비가 공비라고. 줄어드는 비율이 공비라고. 그럼 왜냐면 요거에서 또 요거로 갈 때도 그만큼 길이가 비율이 줄어들 거니까. 그래서
공비 찾는 방법은 첫째 항분의 둘째 항 개념인 거니까 2분의 3분의 4 이게 공비예요. 그럼 이거 1분의니까 6분의 4가 되어서 요게 길이의 b, 다른 말로 하면 길이에 관련된 공비가 됩니다. 그럼 결국은 첫째 항은 3분의 4가 되고 공비는 3분의 2가 된 거니까 여덟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7번 곱한 거니까요. 첫째 항은 3분의 4, 여기는 3분의 2의 7제곱. 그럼 여기 3의 하고 3의 7제곱이니까 3의 8제곱. 여기는 2의 제곱. 여기 2의 7제곱. 그러면 3의 8제곱분의 2의 9제곱이라고 붙어있는 요 놈을 찾아주면 답이 되는 거라고. 근데 거기는 어떻게 써있냐면 2 곱하기 3분의 2의 8제곱 쓴 건 어떻게 쓴 거냐면 2의 9제곱을 2 곱하기 2의 8제곱으로 표시한 거야. 그래서 2는 따로 써주고 요게 8제곱으로 묶여가지고 요게 답으로 써있는 거니까 이걸 구해놓고 요 답을 못 찾으면 안 된다고. 계산은 거듭제곱대로 한 거니까요. 그래서 등비수열 도형에서는 1377번 그림 아니면 1379번 같은 그림 두 개가 중요 그림이니까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